자, 시작해봅시다. 일단은 집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집합. 좀 내용 설명 먼저 할게요. 집합을 해보자. 자,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우리가 배우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놈의 이제 정의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정의를 좀 해볼게. 집합의 정의를 좀 해보자. 자, 집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단은 요렇게 얘기해요. 뭐냐면은, 대상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모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모임이라고 얘기해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모임. 이렇게 얘기하자. 구분할 수 있는 모임을 집합이라고 해요. 구분할 수 있는 모임.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해보자. 자,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해보자. 키 큰 사람. 수빈아, 집합일까 아닐까? 키 큰 사람의 모임. 왜 아니죠? 키가 크다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죠? 이렇게 되겠고, 또 뭐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많이 나가는 사람. 요것도 집합일까 아닐까? 대상이 아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얘가 이제 집합이 되겠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선생님 키가 몇일까요? 170 얼마겠죠? 맞죠? 요거 이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은 맞죠? 이거는 집합일까 아닐까? 집합이 되겠죠. 요거 이상만 되면 되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쓰면 되니까 집합이 되고, 또 몸무게가 선생님이 몇 킬로일까요? 60이 약간 안 돼서 60 이상 몸무게가 많이 나간 사람? 내가 60을 넘어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자, 60 이상을 우리가 그냥 몸무게가 많이 나간 사람이라고 하면은 얘는 집합이 아니다? 맞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이런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 7 이하의 자연수라고 해보자. 7 이하의 자연수 모임이라고 해보자. 그래서 집합일까 아닐까? 집합이 되겠죠. 그러면서 내가 일단 집합을 이름을 A라고 줄게. 아, 얘는 7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 집합 A라고 두고,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고 7도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랬을 때 우리가 요 1, 2, 3, 4, 5, 6, 7 각각의 하나하나를 좀 이름을 붙일게요. 얘를 뭐라고 이름을 붙일 거냐면 원소라고 이름을 붙일게. 알았죠? 얘를 원소라고 이름 붙이자. 따라서 이제 원소라는 건 이런 얘기야. 원소라는 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집합 안에 대상 하나하나를, 맞죠?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원소라고 얘기를 할게요. 맞죠? 이거를 원소라고 얘기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해볼게. 얘가 지금 집합 이제 A라고 정의가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1이라는 거는 집합 A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들어가죠. 들어갈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렇게 삼지창 표시를 내서 1이라는 원소가 A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할게. 그 다음에 예를 들어 8 같은 게 있어. 얘는 A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들어가지 않죠. 그럼 얘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거고,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8은 A의 집합에 속하지 않는다. 지금 1이라는 건 A 집합에 속한다라고 얘기할게요. 어렵지 않겠죠? 우리가 어떤 집합의 원소에 대해서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는 딱 요 표현밖에 없어요. 삼지창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 여기에 삼지창에 땡 쳐서 들어가지 않는 거. 알겠죠? 요렇게만 좀 얘기를 하자. 자, 그런데 일단은 집합이라는 걸 지금 내가 A를 요렇게 했는데, 이 A라는 걸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 이런 게 있어. 원소나열법이 있어. 원소나열법하고 표현하는 방법이,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이 있어. 조건제시법.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원소나열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원소를 그냥 이쁘게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 A라는 거를 이렇게 중괄호를 쳐서 1, 2, 3, 4, 5, 6, 7이라고 하면은 얘가 말 그대로 원소를 나열해서 쓴 거고요. 얘를 이렇게 써도 좋아요.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한번 써보자. 자, 어떤 x들인데, 그런 x들은 자 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7보다는 작거나 같은, 그리고 x는 자연수라고 해서 지금 이런 x들의 모임을 이런 조건을 통해서 구한 거야. 알겠지만 얘랑 얘는 이렇게 쓰는 거야. 얘는 원소의 개수가 기본적으로 적을 때는 이렇게 쓰는 게 눈에 보기가 편하겠지. 그런데 원소의 개수가 예를 들어 100개가 넘어가면 원소 나열법은 되게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뭘 쓰는 게 좋냐면 지금 저 조건제시법이라고 써주는 게 좋아. 얘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x는 어떤 것들의 모임이냐면 1과 7 사이의 모임이고 그놈은 자연수다. 알겠죠?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집합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요 놈의 이제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구별할 수가 있어. 원소의 개수 얘는 몇 개니?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7개죠. 그랬을 때 이런 기호를 써요. NA. NA 약자는 뭐죠? 너네가 알고 있는 게 같아요. 뭐죠? 넘버
괜찮아요? 알았죠? 그거 맞아. 그래서 우리가 NA는 7개라고 얘기할게. 그러면 우리가 NA가 7개라는 거 7개라고 셀 수가 있잖아. 그랬을 때 얘를 무슨 집합이라 그럴 거냐? 유한집합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충분히 지금 7개라고 정해져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는 집합을 유한집합이라 그러겠고.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겠죠. 집합 B라는 거는 내가 그냥 이렇게 얘기해 볼게. 자, X들의 모임인데 X는 그냥 자연수야. 몇 개죠? 혜진아 몇 개니? 너무나 많죠. 우리가 셀 수도 없고요. 너무나 실제로 많더라. 그랬을 때 이러한 집합은 우리가 뭐라 그럴 거냐면 무한집합이라 그럴게. 원소의 개수가 너무 많은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 C는 예를 들어 X들의 모임인데 자, X가 1보다 작은 자연수. 얘는 뭐가 있죠? 0은 자연수가 아니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원소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을 때 무슨 집합이라 부를 거냐면 공집합이라고 얘기할게. 혹시나 이거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야.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집합에 관한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 보기 문제를 좀 풀어보자. 보기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자 기본 문제 1번 가볼게요. 자, 지금 네 집합이 있고요. 지금 A라는 원소는 이런 게 있어요. 집합 A의 원소는 3, 6, 9, 12, 99 이렇게 뭐의 배수죠? 봤더니 100 이하의 3의 배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B라는 거는 X바 X는 이거 바라고 읽어? 이거 뭐라고 읽냐고 바라고 읽을 줄 알지? 이거 바라고 읽어요? X바 혹시나 이거 읽을 줄 몰라서. 자, X바 X는 20보다 작은 소수. 아까 얘기했잖아. 소수라는 건 뭐야? 소수라는 건 그 놈 자체가 약수가 자기 자신과 1밖에 없을 때 우린 그걸 소수라고 얘기해. 그래서 뭔지 알죠? 여기 나와 있는 게 뭔가 있겠고. 그 다음에 C는 X들의 모임인데 X는 이건 어떤 것들의 N분의 1인데 N은 어떤 거? 자연수인 것들의 모임. 그걸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D라는 거는 원소가 지금 1이 이렇게 있는 거고 2가 있는 거야. 알겠지? 여기에 원소는 어떻게 쓰는 거라고? 요게 원소인 겁니다. 요게 원소야. 알겠죠? 또 어떤 게 원소냐면 요게 하나의 원소가 되겠다. 알겠어요? 자, 문제 풀어보자. 자, 1번 가볼게요. 1번. 자, 네모 안에 우리가 지금 삼지창 또는 삼지창 이렇게 땡 그려진 것 중에서 알맞은 기호를 써 넣어 볼게요. 자, A 볼게. 자, 1번. 자, 60은 A에 지금 속하니 속하지 않니? 속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지창을 그려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9는 B에 속하니 속하지 않니? 속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삼지창을 그리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9는 C에 속한다. 자, 보자. C를 잘 모르겠죠. C를 이제 조건제시법을 썼는데 이걸 원소 나열법을 써볼게. 뭐냐면 X는 N분의 1들의 모임인데 N은 자연수인 거야. 그러니까 N은 자연수니까 혜진아 얼마부터 집어넣는 게 좋겠어? 그렇죠. 1 집어넣으면 얼마야? 처음에 1분의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얼마? 2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그리고 점점점 이렇게 되게 많겠죠. 그러면 당연히 9는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맞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1은 뒤에 들어간다. 맞니 아니니 이거? 이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1이라는 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게 속하는 겁니다. 요게. 알았죠? 1의 중괄호 친 게 속하는 거기 때문에 1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 다음에 2번 보자. 집합 A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래. 그럼 뭐라고 쓰면 좋겠어? 2번을. 아까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얘기했죠? 어떻게 쓰면 좋을까? 집합 A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뭐? 100 이하의 X는 100 맞죠? X는 100 이하의 뭐라 그러자? 3의 배수. 3의 배수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죠? 이렇게 쓰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뭘 해볼까? 그 다음에 3번. 자, 유한집합인 것을 찾고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보자. 자, 유한집합인 거. 어떤 게 유한집합이니? A 유한집합이니? 맞고요. B는 얘도 유한이고 C는 아니겠죠? 맞네요. 얘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써보자. 자, NA 몇 개니? 혜진아 하나씩 얘기해보자. 혜진아 몇 개니 정거? 원소의 개수 몇 개니? A의 개수요? 원소의 개수 몇 개야? 날 보면 나오나? 몇 개야? 승민이도 모르는구나. 땅청을. 승민 아니? 몇 개야? 김지? 33개. 맞아. 맞는 것 같아? 아닌데?
맞아? 자, 알았죠? 제가 33개가 된다. 알았죠? 뭐 직접 세도 좋고요. 우리가 어떻게 세는 거냐면 이렇게 세면 좋아요. 봐봐. 얘가 3 곱하기 1이죠. 얘는 3 곱하기 2인 거 혜진아 알아 몰라? 알고 있죠? 자, 얘는 뭐야? 3 곱하기 33이죠. 그럼 봤더니 여기까지가 2개잖아. 이해하겠니? 그러니까 33이니까 33개인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얘가 33개가 되겠다. 그 다음에 얘는 직접 뭐 해보면 돼? 원소 나열법을 써서 세보면 되겠죠? 그래서 좀 써보자. 자, 그럼 얘는 되는 게 뭐 있죠? 2, 3, 5, 7, 11, 13, 17, 19, 17, 19. 그래서 이걸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 맞죠? 그래서 MB는 8개가 되겠다. 네, 1은 소수가 아니에요. 2부터야. 알겠죠? 가장 작은 소수는 2부터입니다. 그러면 되게 어려워. 알겠죠? 100점 맞아도 나중에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얘는 유지 몇 개? D는 몇 개? 2개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풀 수가 있겠더라. 자, 계속 갈게요. 기본 문제 1-2번 가보자. 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우리가 요런 연산을 써볼게. 연산인데 어떤 연산이냐면은 더하기에다 땡그라미라는 어떤 연산을 써서 A, B의 땡그라미 요거를 한번 정의해보자. 얘는 조건제시법으로 쓰면 다음과 같은 모임이야. 어떤 X들의 모임인데 X는 A랑 B를 더한 거야. 그랬을 때 A는 라지 A에 들어가는 거고 B는 라지 B에 들어가는 원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2개를 더한 걸 X들이라 그러자. 지금 A는 0과 1이 있고 B는 1과 2가 있을 때 요거를 구해보래. 오케이? 그래서 원소나열법 써보자. 자, 그렇게 되면은 이걸 원소나열법을 써보면 어떤 게 있겠니?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하나 꺼내와서 뭐 하면 돼? 더하면 되겠죠? 그럼 어떤 거 있어? 자, 얼마 있죠? 가장 작은 거. 가장 작은 거 얼마야? 여기서 하나. 가장 작은 거는? 자, 0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냐면, 자, 얘를 0을 가지고 얘도 0을 가져와야 되는데, 하나는 A, 하나는 B에서 가져서 더해야 되니까 0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겠죠? 얼마가 나오죠? 1이 나오겠죠. 가장 작은 거는. 어떻게? 0과 1이 만나서. 보이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1과 1이 만나서 뭐가 나올 수가 있어? 2가 나올 수가 있지. 근데 자, 0과 2가 나오니까 또 2가 나올 수가 있는 거 맞니? 그 다음에 또 1과 2가 나와서 뭐가 나올 수가 있어? 3이 나올 수가 있어. 총 4가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할게. 집합에서는 원소의 개수가 똑같은 게 나올 때는 중복해서 쓰지 않고요. 하나만 써.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1, 2, 3이라고만 얘기하면 되겠다. 알겠죠? 계속 갈게. 자, 요거 가보자. 이번에는 A 더하기 A야. 알겠죠? A 더하기 A니까 뭐가 되는 거야? 얘를 어디서 가져오는 거야? B에서 가져오는 게 A에서 가져오자. 알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만 가져오면 되겠죠? 그럼 가장 작은 거 얼마가 있죠? 0이 있겠고, 그 다음 1이 있겠고, 그 다음에 2가 있겠죠?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돼. 이번에 이거 2개짜리네. 자, 가로가 쳐져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배웠어. 가로부터 하는 게 맞겠고요. 근데 이미 이거 구했니, 안 구했니? 구해봤죠? 요렇게 1, 2, 3이라고 구해봤다. 그러면 얘와 뭐? B와 이제 마찬가지 해보자.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 얘에서 하나 꺼내오고 여기서 하나 꺼내와야지.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맞아? 그러면 어떤 거 있죠? 가장 작은 거 얼마? 2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얼마? 3이 있겠고, 그리고 얼마? 4가 있겠고, 그리고 얼마? 5만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5만 있겠더라. 그래서 간단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유제 풀어볼게. 자, 계속 가자. 이번에는 부분집합과 부분집합에 대해서 볼게요. 부분집합. 자,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A라는 원소를 선생님이 1, 2, 3, 4, 5, 6, 7 아까 썼던 것 그대로 6, 7 가보죠.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원소를 우리가 뭐라고 써볼 거냐면 1, 3, 5, 7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 A 집합을 1부터 7, B라는 거는 1, 3, 5, 7이라고 써볼게. 그랬을 때 뭘 해볼 거냐? 일단은 얘와 얘의 어떤 포함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당연히 우리는 눈으로 보더라도 뭐야?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을 포함하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 집합 B가 집합 A에 속한다라고 얘기할게. 그래서 기호를 어떻게 쓸 거냐면 집합은 이렇게 쓸 거야. B라는 게 마찬가지 A에 속하는데 집합으로 속하는 거니까 원소는 아까 3개짜리잖아. 그렇지 않고 이렇게 2개짜리만 할게요. 그거를 우리가 집합이 A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이렇게도 해요. 우리가 어떤 집합의 포함 관계를 얘기할 때 그림을 좀 그려줘도 좋은데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자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속한 원소가 1과 1이 있고 3이 있고 5가 있고 7이 있고 나머지 원소가 2, 4, 6이 있단 말이야. 그럼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집합 B라는 게 A에 속한다라고 하겠고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뭐라고 부르냐면 승빈아 벤 다이어그램이라 그러죠. 한글로 어떻게 쓰는 거죠? 벤이 어인이 아니니? 어이야? 어이요. 맞아?
벤다이어그램. 그죠? 벤다이어그램이라고 쓰고요. 이걸 우리가 어떤 집합의 포함 관계나 또는 집합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벤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같이 해볼게요. 결국에 우리가 이제 집합 B라는 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할게. 뭐냐면 이러한 집합 중에서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속하잖아. 그랬을 때 어떤 속하는 집합을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집합으로 얘기하자. 그럼 예를 들어 요거의 부분 집합을 쓰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번 집합 B의 부분 집합을 좀 써볼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속하는 집합을 써보겠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게 있겠어. 원소의 개수가 하나짜리가 있을 건데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 1이라는 거 있겠지. 맞니? 그렇게 되면 얘는 여기에 속하니 안 속하니? 자, 1이라는 집합 여기에 속해 안 속해? 속하죠. 그러니까 얘는 부분 집합이야. 그럼 또 5도 있겠고 3도 있겠고 맞니? 또 5도 있겠고 또 뭐도 있겠니? 7도 있겠죠. 얘는 원소의 개수 하나짜리가 있겠고 또 원소의 개수 몇 개짜리가 있겠어? 2개짜리가 있겠어. 2개짜리는 어떤 거? 1, 3도 있겠고 또 얼마도 있겠고 1, 5도 있겠고 요렇게 있겠죠. 점점점. 맞죠? 좀 더 많겠죠? 귀찮아서 안 쓸게. 알았죠? 그 다음 여기는 5와 7이 마지막에 있는 거 보이니?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 몇 개짜리도 있겠어? 3개짜리도 있을 거야. 1, 3, 5 요렇게 착착착. 마지막에 3, 5, 7이라 그래서 요렇게 있을 거야. 유지 오케이? 그렇게 되고 또 마지막 원소의 개수 몇 개짜리? 4개짜리도 있겠죠? 이렇게 있겠다. 그런데 이런 얘기도 같이 할게요. 지금 이제 원소의 개수가 지금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 있었는데 원소의 개수가 빵개짜리도 있잖아. 우리가 아까 그걸 공집합이라고 불렀잖아. 그 공집합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정의하자. 공집합은 집합의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돼. 즉 공집합은 항상 부분 집합에 항상 들어가요. 원소의 개수가 있든 없든. 뭔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분 집합이 총 얘가 몇 개니? 라고 물어보면 몇 개니? 세봐야지 알겠죠? 맞죠? 몇 개인지 잘 모르겠다. 자, 얘는 그럼 읽네 몇 개라고 세면 돼? 혜진아, 몇 개? 1개죠? 자, 대답이 약간 듣고. 얘는 몇 개지, 혜진아? 4개야. 그럼 송빈아, 얘는 몇 개니? 그렇죠, 6개. 자, 김지아, 이건 몇 개니? 몇 개라고? 자, 4개죠. 맞아? 유지아, 이건 몇 개니? 1개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다 더해보자. 다 더하면 몇 개니? 그렇죠. 16개. 맞니? 16개가 되겠다. 세봤더니. 맞아요? 그럼 우리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볼게. 지금 원소의 개수가 몇 개짜리에 대한 4개짜리의 부분집합을 봤더니 몇 개냐면 16개가 나옵니다. 그럼 원소의 개수 예를 들어 몇 개짜리긴 하나짜리만 있겠죠. 자, 하나짜리에 대한 부분집합은 몇 개일까? 한 개가 아니라 공집합은 무조건 있으니까 몇 개? 2개라고 얘기할게. 됐어요? 자, 원소의 개수 2개짜리는 몇 개일까? 잘 생각을 해봐. 4개가 되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원소의 4개. 자, 얘는 몇 개일까? 라고 해봤더니 어떤 규칙이 있는 것 같아. 원소의 개수가 하나짜리는 부분집합이 1개가 있고요. 원소의 개짜리, 몇 개? 원소의 개짜리 2개짜리는 몇 개냐면 4개가 돼. 그리고 원소의 개수 4개짜리가 16개란 말이야. 그럼 원소의 개수 3개짜리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 것 같아? 규칙상. 느낌상. 8개라고? 그래, 8개인 것 같아.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어떤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구할 수가 있더라 라는 얘기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정해보자. 자, A의 원소의 개수가 예를 들어 A1, A2, AN이라고 한 거는 총 N개의 원소의 개수가 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라고 얘기할 거냐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집합 개수 몇 개가 되냐면 2의 n승계가 된다라고 얘기해. 즉 원소의 개수가 하나짜리는 부분집합이 2개, 원소의 개수가 2개짜리는 4개, 원소의 개수 3개짜리는 어떻게? 8개가 되겠고요. 얘는 우리가 이제 규칙적으로 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이 구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해보자. 내가 어떤 집합 B라는 게 여기에 부분집합이라고 하면은 얘는 이렇게 해서 결정돼. 뭐냐면 얘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맞니? 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송빈아. 맞니? 얘도 뭐 할 수가 있어? 들어갈 수도 안 들어갈 수도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하나마다 경우수가 몇 가지인 거야? 2가지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보자. 그러니까 얘도 들어갈 수 있다 안 들어갈 수 있다 결정돼. 그럼 얘가 2가지. 맞니? 얘도 2가지. 얘도 몇 가지? 2가지니까 결국 어떤 집합 B라는 부분집합이 생성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2가지, 2가지, 2가지인데 얘가 몇 개니까 n개잖아. 그러니까 2의 n승계가 되는 거야. 뭔지 알겠니?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결국에 2의 n승계가 되겠다라고 얘기하자.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이런 얘기 해보자. 진부분집합. 진부분집합.
말 그대로 뭐냐면 진짜 부분집합입니다. 진짜 부분집합. 알았죠? 진짜 부분집합. 뭐냐면은 어떤 거는 왠지 부분집합 안 같아. 여기서 혜진아 어떤 건 안 같니? 부분집합. 누구는 왠지 부분집합이 안 같니? 우리가 보통 이제 부분이라고 얘기하면 그 부분이잖아. 그런데 뭔가 부분집합이 안 같지 누구는? 어? 누구는 부분집합 안 같지 않아? 누구는 부분집합이 안 같지? 맞죠? 자, 얘는 부분집합 안 같잖아. 왜? 부분이 좀 아니잖아. 전체잖아. 맞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진부분집합이라는 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떤 데가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 자, A가 B에 들어가면서 A가 뭐가 아닌 B가 아닌 그랬을 때 이 A를 뭐라 그럴 거냐면 B의 진부분집합을 얘기하자. 진부분집합.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뭐야? B에 속하면서 누가 아닌 자, A가 아닌 놈이 있겠지. 그랬을 때 우리가 요 놈을 뭐라 그래? 진부분집합으로 얘기할게.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얘의 개수는 당연히 몇 개일까? 진부분집합의 개수. 그렇죠. 여기서 몇 개만 빼주면 되겠어요? 아 힘들어. 한 개 빼면 되겠죠? 아니 2의 n승 마이너스 1개라고 얘기할게. 알겠죠? 요런 얘기를 좀 해보자. 하나만 더 마지막. 자, 예를 들어 A라는 집합이 자 1, 2, 3, 4가 있고요. 그리고 집합 B라는 걸 좀 써볼게. 조건제시법으로. 자, X들의 모임인데 X는 1부터 4의 자연수야. 유지야! 미안해. 너무 소리 들려서. 무슨 얘기냐면 자, 얘랑 얘가 봤더니 자, A가 B에 포함되니 안 되니? 되죠? 혜진아, B가 A에 포함되니 안 되니? 되죠? 그랬을 때 우린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A랑 B랑 같다라고 표현하자. 그래서 이거를 집합의 상등이라 얘기할게. 알겠죠? 집합의 상등. 뭐라고? 상등. 알았죠? 그냥 같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너무 어려운 말이 아니라 그냥 같다. 여기까지 얘기해보자. 네. 자, 기본 문제 3번 가보자. 정말로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 애들아 어려운 게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전부 다 이 정도 난이도로 쭉 갑니다. 중간고사 전까지는. 에이, 다 쉬워요. 수열은 기말고사고요. 너무나 쉽습니다. 전부 다. 에이, 수투는 애들아 문과 수학이야. 너무나 쉽습니다. 문과 수학이야. 이걸 어려워하면 안 되죠. 수열이 기말이라고? 수열. 기말이라고요? 네. 왜 또 부러졌어? 중간고사 범위 어디까지? 말했구나. 네, 말했죠. 이게 막 이렇게 막 혹시 이거 누가 떨어뜨렸니? 내가 떨어뜨리지 않았는데. 이게 하나에 300원이 혹시 알고 있니? 이게 하나에 300원. 이 노란색 분필은 하나에 500원이야. 네. 그래서 혹시 분필이 좀 다른 거 몰랐니? 왜 이렇게 비싼 거? 뭐가 되게 잘 보이지 않니? 좀 더? 맞지? 아, 넌 똑같아? 아니, 좀 비싼 거야, 분필은. 조금 더 잘 받는 맞죠. 그 조금 더 때문에 산 거거든. 알았죠? 그러니까. 깨트리면 안 돼요? 아이스크림이야? 삽이에요? 그러면 뭐 누구한테 사달라고 할까? 분필을 뭐 눈에 안 주세요? 나만 다른 거 쓴다니까? 자, 기본 문제 3번 풀어볼게요. 자, 1번만 해보자, 1번. 자, 이런 문제. 1번, 2번, 3번 가보자. 1번, 2번, 3번. 자, 1번 보자. 1번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A, B가 속하지 않는, 뭐라고? 속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래. A, B가 속하지 않는. 즉, A라는 건 A, B, C, D이라고 해서 5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인데 여기서 A, B가 속하지 않는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보래요. 무슨 얘기야? 말 그대로 여기서 A랑 B가 없이 지금 뭘로 이루어진? C, D, E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이잖아. 그럼 아까 몇 개라 그랬지? 네. 몇 개라 그랬지? C, D, E로만 이루어지면 되니까 몇 개? 4개. 8개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아까 원소 개수 3개짜리로 만드는 부분집합이니까 몇 개가 되겠다? 2의 3승계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맞죠? 계속 갈게. 자, 이번엔 뭐가 속하는? A, B가 뭐하는? 속하는 부분집합이야. 속하는. 그러니까 아까는 속하지 않는 게 지금 2의 3승계인데 이번에 속하는 부분집합이야. 무슨 얘기냐면 항상 여기에 있는 모든 부분집합에 항상 누가 속해야 된다고? 자, A랑 B가 항상 들어가 있어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자, 뭐냐면 A, B가 항상 이 부분집합에는 속해야 돼요. 그랬을 때 부분집합이 몇 개냐라는 얘기죠. 그럼 몇 개일까요? 무슨 얘기냐면 A, B는 항상 이번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결국에 뭐에 의해서 결정돼? 누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 C, D, E가 뭐하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부분집합이 결정되겠죠. 그럼 또 몇 개일까? 몇 개? 6개. 어떻게 6개야? 2개 빼고. 아닌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고 봐봐. 항상 A, B는 들어가 있어.
그럼 뭐만 들어가면 돼? 앞으로 원소가 C, D, E만 들어가면 되지. 즉 얘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얘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얘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 결정되겠지. 그럼 몇 개가 되는 거야?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8개가 돼. 지금 무슨 얘기냐면 개수로만 보면은 실제로 위에나 아래나 무슨 문제냐면 같은 문제가 돼. 어떤 문제에서 원소에 대해서 부분집합을 물어봤을 때 걔가 없든 또는 걔가 무조건 있든, 알겠죠? 답은 뭐하냐?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 얘가 결국 없는 상태에서 나머지로 이루어지는 부분집합의 개수나 얘가 항상 들어간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분집합이는 어차피 C, D, E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 부분집합이 결정되잖아.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부분집합의 개수는 똑같겠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자 A, B는 뭐하고? 속하고. 누구는 속하지 않는데? C는 속하지 않는데. 속하지 않는다. 자, 이런 부분집합의 개수. 그럼 뭐야 이번에? 항상 A, B는 뭐해? 들어가 있고요. 또 누구도 항상 들어가 있어. 누구는 들어가 있지 않아. C는 들어가 있지 않아.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결국 뭐와 뭐에서 결정되는 거야? 이제 D랑 E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 결정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몇 개가 되겠다 이번에? 이제 2의 제곱 4개가 되겠다라는 거. 맞죠?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어떤 A, B가 속하든 속하지 않든 걔를 제외하고 나머지 원소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부분집합의 개수가 결정되겠다. 맞죠? 계속 가보자. 기본 문제 4번. 자, 이런 얘기를 할게. 다음 집합 A, B, C의 포함 관계를 나타낸 것이래. 참인 것을 골라라. 기억 가보자. 자, A가 B에 들어가고 B가 C에 들어가면, 자, A는 C에 들어간다. 맞냐 아니냐? A가 B에 들어가고 B가 C에 들어가면 맞니? 네. 맞겠죠? 당연히 얘가 여기에 들어가면 얘가 가장 큰 놈이니까 들어가는 거 맞겠네. 자, 니은. 자, A가 C에 들어가고 그리고 B가 C에 들어가면 A랑 B는 같다. 자, 아닐 수도 있겠죠. 이해하겠니? 왜? 얘가 들어가고 얘가 들어간다를 알겠지만 다른 원소가 더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같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고요. 자, 틱은. 자, A가 B에 들어가고 A가 C에 들어가면 B랑 C랑 같아. 얘도 아니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맞죠? 리얼. 자, A가 B에 들어가고 그리고 B가 C에 들어가고 C가 A에 들어가면 A, B, C는 같다. 어? 맞아 아니야? 얘는 왜 맞지? A가 어디에 들어가고 A가 B에 들어가. 또 어디가 들어가? 그러니까 A가 B에 들어가고 B가 어디에 들어가? C에 들어가. 이렇게 하나 되겠고 또 C가 어디에 들어가? A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A는 또 어디에 들어가? B에 들어가잖아. 맞니? 여기는 맞죠. 이렇게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니지 미쳤나 봐.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이어서 이렇게 가는 거지. 맞죠? 나도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자, 요게 지금 알겠지만 들어가는 집합기호야. 요거는 집합기호고. 맞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에는 A랑 C는 결국 뭐 한 거고? 같은 게 되겠고. 맞니? 그 다음에 결국에는 얘가 B에 뭐 하니까? 얘가 속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얘도 A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죠? 이거 똑같은 거 아닌가? 미쳤나 봐. 얘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맞죠?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니?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아? 맞죠? 그러니까 A랑 B도 뭐해? 같겠죠? 보이니?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맞겠다. 그래서 답은 될 수 있는 게 기억, 리을이 되겠다. 아무튼 어렵지 않게 포함 관계를 밝혀낼 수가 있겠네요. 자, 마찬가지 유제 풀어볼게요. 유제 풀어보자.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다음과 같은 4개의 집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뭐냐면 합집합, 그리고 교집합, 그리고 차집합, 그리고 여집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 자,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선생님이 일단은 집합 2개를 좀 적어볼게요. 그리고 얘를 벤 다이어그램을 얘기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얘가 A가 있고요. 여기 B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봤더니 우리가 공통적인 원소는 여기에다가 같이 쓸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4랑 5만 좀 써볼게.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A집합하고 B집합을 어떤 포함 관계까지 같이 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냈고 요렇게가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요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자, A랑 B의 합집합을 좀 얘기해 볼게. 얘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A집합과 B집합의 합집합은 기호로 요렇게 써요. 이거를 A 합 B라고 읽고요. 영어로는
유니온일 거야.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거든? 맞죠? 그래서 A 합 B를 저렇게 쓸 거고, 그러면 얘 원소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A 합 B는 원소는 다음과 같아. 원소 나열법을 하면 1, 2, 3, 4, 5라고 써보자라는 얘기야, 일단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은 이렇게 교를 써요. A, 교, B. 영어로? 까먹었어. 자, 미안해. 자, 그 다음에 A교 B는 아마 거기 영어로 써 있을 거야. 자, A교 B는 누가 되냐면 2와 3이 돼. 일단은 먼저 써볼게요. 알겠죠? 그 다음에 차집합은 말 그대로 차 빼기가 되겠고요. 얘는 A-B라고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얘는 그래서 A-B의 원소는 말 그대로 A에서 B 원소를 빼는 거야. 따라서 뭐만 있겠니, 혜진아? 그렇죠. 1만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마지막으로 여집합이랑 얘기할 건데, 여집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집합이 하나가 더 필요해. 그래서 집합 하나 더를 해서 우리가 U라고 얘기할게. U라는 건 일반적으로 전체라고 얘기하겠고요. 여기에다가 6 하나 더 쓸게요. 따라서 실제로 U라는 집합은 우리가 1, 2, 3, 4, 5, 6입니다. 자, 그랬을 때 선생님 이런 기호를 써볼게. 여집합이라 그래서 자, A 집합의 여 이렇게 얘기해 볼게. 그랬죠? 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B집합의 여가 있겠죠? 이렇게 얘기해 보자. 따라서 A집합의 여는 다음과 같이 원소가 됩니다. A집합의 여는 전체에서 A집합을 제외한 나머지를 A 여집합이라 얘기할 거고, 얘가 4, 5, 6이 된다라고 얘기할게. 따라서 우리가 선생님이랑 먼저 설명 없이 그냥 이런 거는 요렇게다라고 얘기할 거, 그럼 얘를 정해보자라는 거죠. 얘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하는 게 맞습니다. 얘는 어떤 것들의 모임이냐면 X들의 모임인데, 자, X들의 모임인데 어떻게 하냐면 X가 A에 들어가고 또는 영어로 뭐라 그러죠? 또는을 영어로 그렇죠. or이라고 얘기하죠. or 또는 X가 어디에 들어간다? B에 들어간다라는 게 우리가 합집합의 정의가 되겠고요. 또 마찬가지 얘는 이렇게 써볼게요. 조건제시법으로 X들의 모임인데 X는 마찬가지 A에 들어가고 여기서는 그리고 X가 어디에 들어간다? B에 들어간다. 우리가 영어로는 and라고 얘기하죠. and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A-B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X가 A에 들어가고 그리고 X는 어디에 들어가지 않는? B에 들어가지 않는.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놈을 뭐라 그러냐면 A-B라고 읽을 거고 차집합이라고 얘기할게.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얘는 X들의 모임인데 어떤 것들이냐면 X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전체에 들어가고 그리고 X는 어디에 들어가지 않는? A에 들어가지 않을 때 우리가 이거를 A의 여집합이라고 표현할게. 알겠죠? 따라서 지금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을 배웠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소를 처음에 원소 나열법으로 쓰는 거를 너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알겠죠? 그래서 마찬가지 한번 요거 가지고 보기를 조금 풀어볼 건데요. 약간만 좀 더 얘기할게. 미안해. 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이런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선생님이 C라는 걸 좀 써볼 거고요. C라는 거는 4, 5, 6이야.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A집합하고 C집합하고 교집합을 하면 뭐가 되니? 공집합이 되는 거 보이니? 원소가 있어 없어? 없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공집합이라 얘기하겠고,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이 A집합하고 B집합은 서로소라고 얘기할게. 알겠지만 서로소라는 건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우리가 원래 숫자의 서로소 혹시 기억나요? 어떤 A, B 두 숫자가 서로소다. 이런 거 기억나니? 뭐였지? 얘는 두 숫자 서로소다. 공약수가 뭐만 있는 거죠? 1만 있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두 숫자를 서로소라 그래. 그런데 또는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해. 집합에서 지금처럼 어떤 두 집합이 교집합이 모일 때, 공집합일 때 우리는 서로소라고 얘기해. 되게 중의적인 표현이야. 따라서 어떤 숫자에서 서로소를 물어보면은 말 그대로 두 개의 공약수가 1만 있는 거, 그게 우리가 서로소가 숫자가 서로소인 거고, 만약에 집합에서 서로소라는 거는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한다. 그래서 뭐 보기 마찬가지 풀어보고요. 또 기본 문제 풀게요. 자, 1-5번이고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가볼게요. 자, 전체 집합이 있고요. 0부터 우리가 9까지의 정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보자. 자, A교 B의 여집합이 1, 3, 5, 7이고요. 그리고 A 여집합하고 교집합 B가 2, 4, 6이고 A 여집합 교, B 여집합이 8, 9일 때 A 합 B, A교 B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지만 지금 집합으로만 나와 있고요. 어떤 우리가 교집합하고 여집합의 관계로서 어떤 원소가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저놈을 구하래. 그럼 얘는 어떻게 푸는 게 맞냐면 그냥 너무 머리 쓰지 말고요. 우리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그냥 간단하게 구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우리가 이렇게 A랑 B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로소가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볼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요거부터 한번 구해보자. 얘는 말 그대로 아까 정의처럼 구해볼게. 일단은 뭐냐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다음과 같아. B에는 뭐 하면서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 맞니? 그러면서 뭐 하면 돼? A에 들어가는 놈 맞아? 우리가 아까 얘를 뭐라고 했지? B에는 들어가지 않으면서 A에 들어가는 거 뭐라 그랬지 얘를? 그렇죠. 얘를 A 빼기 B라고 그랬죠. 아, 그러면 얘는 결국에 어디에 속하는 놈이냐면 A에, 지금 뭐냐, 순수 A에만 있는 놈이기 때문에 이 1357을 여기다가 적는 게 맞아요. 1357을 여기다가 적겠고. 그렇게 되고, 자, 얘는 마찬가지 뭐야? A에는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 B에는 들어간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쓰는 게 맞냐면 A에 들어가 있지 않는데 B에 들어간 거. 얘는 B-A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럼 얘는 어디에 있는 놈이냐면 B에는 있는데 A에는 없는데 그래서 여기에만 있는 거야. 따라서 얘가 얼마가 되겠냐면 2, 4, 6이 되겠다. 그다음 마지막 요거 보자. 얘는 무슨 얘기야? 자,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8, 9래. 지금 뭐냐면 A에 어디에 있고 바깥쪽에 있고 B에도 어느 쪽에 있으면서 바깥쪽에 있는 거 보이니? 그러면서 두 개를 뭐 교집합 공통으로 있는데 어디가 되는 거니? 여기 밖에 되는 거 혹시 보이겠니? 맞죠? 여기 밖에겠지. 자, 그렇게 돼서 우리는 뭘 구하면 되냐면은 얘가 8, 9니까 얘가 어디 있는 거다? 여기 밖에 8과 9가 있는 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디가 남는 거야? 저 안쪽이 남죠? 안쪽에는 숫자 얼마 쓸 수 있니? 0이죠? 맞죠? 0만 쓸 수가 있다. 됐다. 그럼 이렇게 이제 그려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 A합 B, A 큐비를 구할 수가 있고 당연히 A합 B는 뭐가 되겠고 0, 1, 2, 3, 4, 5, 6, 7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당연히 A는 0, 1, 3, 5, 7이 되겠고 그리고 마찬가지 A 큐비는 0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간단하게 원소를 파악할 수가 있더라. 알겠죠?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니다. 기본 문제 6번 갈게요. 기본 문제 6번. 자, 두 집합이 있고요. A집합하고 B집합이 있어. A집합에는 1, 2,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11이 있고요. 그리고 B라는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A 플러스 원소가 총 5개가 있네. 그런데 A 교비가 2와 3일 때 다음을 구할게. 2개. 자, 실수 A를 구할 거고 이때 A 합 B를 구하래. 뭐부터 구하래? 실수 A를 구하래. 자, 무슨 얘기야? 얘와 얘 교집합이 얼마라는 얘기야? 2와 3이라는 얘기는 이미 A집합에는 1, 2 얼마인데 결국 교집합이라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즉 여기에 뭐가 돼 있어야 돼? 유지야? 야, 그런데 2는 이미 있잖아.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돼? 3만 있으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되겠네. 얘가 일단 얼마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야. 3이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맞니? 그래서 이것만 계산하자. 넘어가면 얼마지? 그렇죠. 8이죠. 자, 그래서 A는 얼마야? 2랑 4가 되는 거 맞니? 오케이. 자, 근데 A가 2일지 살지 모르잖아.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더 생각해 주는 게 맞아. 그래서 A가 얼마인 거? 일단 2인 것부터 좀 생각해 보자. A가 2면은 B가 될 수 있는 게 뭐니? 0, 1, 2, 3, 4가 되는 거고 지금 얘가 얼마인 거냐면 얘가 3인 거잖아. 맞니? 자, 그러면 A 교비가 2와 3이다. 맞니? 아니니? 아니지. 왜? 뭐가 더 있어서 그래? 1이 있어서. 오케이. 안 되겠네. 그러면 A를 얼마라고 가정해서 4라고 가정을 하자. A가 4가 되면 얘는 뭐가 되냐면 2, 그러니까 5, 미쳤나봐. 3, 4, 5, 얼마? 6이 되겠지. 맞니? 그러면 되니 안 되니? 되겠다. 그래서 A는 4가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아파 이빨이?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A와 B는 어떻게 돼? 자, 요거 쓰면 되겠죠. 그래서 A와 B는 뭐가 되겠다? 1, 2, 3, 그리고 4, 5, 6, 2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맞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하나만 더. 7번. 자, 이번에는 집합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는데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A집합이라는 걸 일단 부등식. 마찬가지 A집합은 저렇게. B집합은 똑같이 썼니? 왜? B집합은 저게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안 들어가 있지? 는이 안 들어가 있죠. 보이니? 맞죠? 는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리고 C집합은 이렇게. 그리고 D집합은 저럴 때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 총 4가지를 구하래. 지금 다음과 같은 걸 4가지를 구하래. 첫 번째 C, 교, B, D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구할 거냐면은 지금 A, 교, C.
그리고 세 번째는 뭘 구할 거냐면은 A 합 C. 그리고 네 번째는 뭘 구할 거냐면 우리가 너무 기네. 네 번째는 여기다 구하자. 네 번째는 여기다 구할게. 자, 네 번째는 뭘 구하래? A교 그리고 B 여의 그리고 합 D를 구하래. 이걸 구해보래.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A집합, B집합, C집합, D집합이 뭔지부터 구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겠죠? 자,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은 자, A집합은 이렇게 써보자. 자, 얘는 X들의 모임인데 얘는 요렇게는 알겠지만 바깥범위죠. 인수분해가 뭐랑 뭘로 되죠? 4랑 1. 여기가 마이너스인가? 맞죠? 따라서 X가 얼마보다 작거나 같고 마일보다 작거나 같고 맞니? 또는 얼마보다? 4보다 크거나 같다. 자, 여기서는 실제로 정확히는 뭘로 가야 돼? 또는이라고 해야죠. 5월이라고 할게. 알았죠? 그리고 이제 B는 가보자. B도 마찬가지 조건제시법으로 X들의 모임이고 얘는 마찬가지 똑같은데 뭐만 들어가 있지 않아? 등호만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얘가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C는 다음과 같이 되겠죠. 자, C도 마찬가지 요거죠. 인수분해 가자. 뭐랑 뭐죠? 4랑 3의 마이너스죠. 사이 범위가 되겠죠. 얼마부터 얼마야? X는 마이너스 얼마? 3부터 얼마? 4가 되겠다. 마지막 D 갑시다. D는 마찬가지 X들의 모임이고 얘는 뭐가 되냐면 요렇게랑 요렇게 그러니까 뭐랑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하고 4니까 얘는 조건제시법 말고 그냥 요렇게 쓰자. 됐죠? 가보자. 하나씩 구해볼게. 자, 얘부터 구해보자. 자, 얘는 뭐가 되냐면은 D의 여집합, 교집합 C가 돼. 오케이? 뭐가 된다고? D가 아니면서 우리가 얘랑은 교집합인 놈. 어떻게 되겠니 얘는? 조건제시법 써보면. 승빈아 뭐라고? 뭐라고? 얼마부터 얼마? 이거. D의 여집합은 마3과 4가 아닌 놈이고. 맞지? 그러면서 얘랑은 교집합이 돼야겠지. 그럼 뭐가 되겠니? 그렇죠. 이렇게 뭐만 없으면 되겠어.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맞죠? 이렇게 쓰는 게 맞겠다. 그 다음에 얘는 자 이렇게 자 A 교 C A랑 누구? 얘랑 교집합을 하래. 보이니? 얘랑 얘의 교집합 공통인 거 찾는 거죠. 자 이런 게 어려우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대로 뭘 하면 되냐면 수직선에 표현해주면 돼. 따라서 지금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 알겠지만 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얘는 누구? C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얼마부터 얼마? 마3부터 4니까 여기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4까지가 되겠네. 됐니? 그럼 두 개의 교집합은 어떻게 표현해야겠니? 어떤 X들의 모임인데 X가 얼마부터? 마이너스 얼마부터? 3부터 어디까지만? 마이너스 1까지랑 또 누가 더 추가해야겠어? 누가 더 들어가니? 4가 또 들어가죠. 오케이.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맞니? 이렇게 답이 되겠다. 그럼 요거 A 합 C. 자, 누구랑 누구? 얘랑 얘랑 이제 무슨 집합? 합집합을 하래. 그럼 얘랑 합집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 보니까. 얘랑 얘랑 합집합을 해. 얘랑 얘랑 합집합. 얘를 전부 다 해. 뭐야? 이거 합집합은. 그렇죠. 실수 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얘는 알겠지만 실수 전체입니다. 얘를 실수 전체 어떻게 쓸까? 자, 실수 전체니까 얘를 이렇게 써보자. 얘는 우리가 이제 실수 전체 그냥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실수 전체. 실수 전체 이렇게 적어도 돼요. 알겠죠? 실수 전체라고 적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 좀 어려워. 요거 가보자. 하나씩 갈게. 자, 요거부터 가자. 자, B의 여집합이면서 A랑 교집합. B의 여집합이면서 A 교집합. 요거부터 가볼까? 뭐야? 얘가 아닌데 여기에는 있는 놈. 뭐랑 뭐밖에 없니? 얘는 얘가 아닌데 여기에 들어가는 놈. 자, 마이너스 1하고 4만 있겠지. 맞니? 그러면서 누구랑? 얘랑 뭐가 돼? 합집합이 되겠지. 답은 뭐가 되겠니? 마1, 아니 마3, 마1 얼마? 4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아픈가 보네. 큰일 났네. 병원 갈 수도 없겠고 집에 가서 쉬어야겠지?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쉬어. 집에 가서 쉬세요. 신경성일 거야 아마. 아마도. 어이씨 왜 이렇게 하나도 안 지워져. 자자자자자. 아니 아직. 자 계속 갈게요. 2개 더 남았잖아요. 여기까지 끝내고 풀어볼게요. 자 기본 문제 갑니다. 자 8번 갑니다. 8번하고 마지막 19번만 가면 됩니다. 9번.
자, 계속 갈게. 자, 이런 얘기를 해보자. 자, A집합이라는 게 있고요. A집합이라는 건 뭐가 있냐면 X들의 모임인데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8이 0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얘도 X들의 모임인데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을 때 두 개 뭐가 나왔냐면 교집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 무슨 집합? 합집합이 나와 있어. 그랬을 때 뭐와 뭘 구할 거냐면 A랑 B를 구하라는 문제가 됩니다. A랑 B를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오케이, 가봅시다. 자, 우리가 이미 A집합은 알고 있고요. B집합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교집합하고 합집합이 나왔을 때 A랑 B를 구하래.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저 A집합을 먼저 써보자. 자, A집합 밑에 그냥 써볼게요. 자, 얼마부터 얼마지? 2부터 4가 되겠지. 근데 얘는 전혀 모르겠고. 그러면 얘는 당연히 유지야. 우리가 뭘로 하는 게 좋겠니? 뭘로 푸는 게 좋겠어? 아까 그렸던 맞죠? 수직선으로 펴는 게 좋겠지. 이게 잘 보면은 이게 되게 이어져 있게 너가 얘기한 것처럼 나와. 알았지? 걱정하지 마. 알았지? 보면은 너가 되게 이야기한 것처럼 나오거든. 자, 이렇게 되겠고. 자, 그런데 일단은 저 교집합부터 이용해서 해보자. 뭐냐? 교집합을 했더니 2부터 얼마래? 3이 된대. 맞지? 얘도 알겠지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 우리가 사이 범위가 되는 거잖아.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즉 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여기에 만약에 두 근이 있다면 알파부터 베타일 거란 말이야. 맞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겠냐면 여기 사이 범위가 이 베타라는 놈이 얼마가 돼야겠어? 3이 돼야 되는 거 보이니? 얘가 기본적으로 3이 돼야지만 우리가 요거를 만족할 것 같고 또 합집합이 뭐가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될 거잖아. 눈에 보이죠? 알파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지만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서 이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가서 여기가 뻥 뚫려 있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뻥 뚫려서 마이너스 1이 되면 지금 요 조건 교집합이 얘가 되겠고 합집합은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됐니? 그래서 저렇게 되겠다. 따라서 우리는 뭐라고 했으면 여기에 결국에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라 그랬으니까 근거계수를 이용하는 게 맞아. 근거계수의 관계는 뭐야? 두 근을 더한 거라 결국에 두 근을 뭐한 거? 곱한 게 우리는 근거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뭐라 그러죠? 마이너스 A라고 하고요. 맞니? 여기서 뭐라 그러죠? B라고 얘기하겠죠. 맞니? 그래서 A랑 B를 구할 수가 있겠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 자, 마지막 하나. 가자. 마지막 하나. 자, 4개가 있습니다. 이번엔 아까랑 달라. 좌표로 표현합니다. 자, 봐봐. A라는 집합은 이런 것들의 모임이 어떤 X, Y.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좌표라고 하는 모임인데 X가 항상 0보다 큰 것들의 모임. 그 다음에 B라는 거는 이런 모임입니다. 마찬가지 좌표 평면에 X, Y들의 모임인데 Y가 0보다 뭐한? 작은 것들의 모임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C라는 것도 다음과 같습니다. 얘도 X, Y인데 얘는 Y가 X-2보다 큰 것들의 모임 그리고 D라는 영역도 있습니다. 얘도 X, Y들의 모임인데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얘가 4보다 작은 것들의 모임인데 너무나 어려워. 1, 2, 3, 4, 5, 6번을 다 구하래요. 봐봐. 그걸 다 구하래. 그러면 애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요놈의 좌표 평면이 뜻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너네는 우리가 이미 이런 것들을 이미 본 적이 있어. 우리가 수1에서 부등식 영역이라는 파트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배웠더라. 그래서 한번 그려보자. 자, 얘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좌표 평면을 그리면은 X가 0보다 큰 것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하는 거냐면 X가 0보다 큰 데를 전부 다 색칠해야지. 여기 쪽입니다. 여기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 이런 것들의 모임이고 그리고 얘는 Y가 0보다 뭐한 거? 작은 것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얘는 어디냐면 요렇게가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해? Y는 X-를 먼저 그리고 Y는 X-는 기울기가 1이면서 Y절편이 마이너스 2 이런 걸 그리고 그러면서 Y 쪽이 큰 거니까 어디냐면 여기 위쪽 맞니? 여기가 지금 2와 마이너스 2 여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송빈아? 들어간다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놈이야? 1이라고 부르는 놈이죠. 그러면서 얘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마이너스 2는 1이면서 내부 외부? 내부라고 하는 놈이다.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다는 구하지 않고요. 간단하게 몇 개만 구해볼게. 1번, 2번, 3번만 구해보자. 3개만 구해볼게. 나머지 너는 해보면 될 거니까. 자, 1번부터 구해볼게. 자, 1번은 A교, B교, C다. 부등식 영역에 이런 걸 구하래. 뭐냐면 얘를 전부 다 뭐한 집합? 교집합을 구하래. 보이니? 어디가 되겠니? 지금 여기다가 색칠해볼게. 그렇죠. 딱 눈에 봐도 보여. 어디냐면은
여기 삼각형인데 여기 삼각형 보이니? 맞죠? 여기가 되겠지. 보니? A집합하고 B집합하고 교집합이 일단은 여기 부분이 되겠지. 맞지? 그러면서 얘까지 교집합이 여기 보여?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A, 교, B, 교, D. 이번에는 뭐가 되냐면 얘랑 교집합은 맞더니 지금 여기만 색칠하는 게 맞는데 얘랑도 뭐가 되는 거야? 교집합이 되겠지. 자, 이번엔 어디가 되겠지? 그렇죠. 여기가 되겠지. 보이니? 여기가 되겠지. 이렇게 되겠다. 하나만 더 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C, 합, D. 누구랑 누구? 얘랑 얘 합집합. 합집합은 어렵지 않죠? 우리가 어떤 부분을 표현하면 되겠냐면 여기다가 직선을 하나 더 그렸어. 여기다가 직선을 하나 더 그려. 합집합이니까. 저 직선을 하나 더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이렇게 되겠죠. 직선 하나 더 그리면 여기 마이너스니까 여기를 지나게. 여기를 이렇게 점선. 아니? 그러면서 합집합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를 더 색칠해야죠. 여기. 맞니? 여기도 색칠되면서. 맞아? 요렇게 되겠다.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 우리가 구해보면은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풀어볼게요. 그래서 나머지 유제 풀어보자.